사실 어떤 보험을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장단점들은 좀 확실히 있겠지만은 이제 무해지 환급형과 관련해서는 어떤 장점들과 또 단점들이 있는지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무해지 환급형 관련된 플랜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좀 엄선해서 준비해온 플랜이라고 하는데 어떤 네. 플랜일까요? 이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보험 같은 경우는 태아 때부터 가입하는 무해지 어린이 보험을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겁니다. 어린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를 어린이라고 부르는데 보험사들은 만 30살까지를 어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 때부터 만 30살 분들까지 준비하는 보험 중 하나이고요. 이 무해지 보험이다 보니까는 보험료가 일반 건강한 보험보다도 약 30% 정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보험료를 10만 원을 납입하고 계신다. 그러면 무해지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을 하면은 똑같은 보험이 7만 원대로 변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 무해지 보험은 중간에 해지를 하면 환급금이 아예 없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귀가 좀 얇다거나 보험을 예전부터 가입했는데 한 두세 번 정도 바꾸신 분들은 무해지 보험이 위험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11월 들어오면서 보험사들이 보험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특히 담보 내용부터 해가지고 보험료 변동까지 많이 있었는데 이 보험료 변동이라는 측면은 바로 기본 계약인 상해 후유장애와 상해 사망이 추가가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전보험사 보험료 비교를 하다 보니까요. 그전에는 이제 0세부터 30세까지 가장 저렴한 회사가 딱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연령대별로 많이 나눠졌습니다. 11월 들어오면서. 그래서 0세부터 19세까지 저렴한 회사가 A사고요. 그 다음에 20세부터 30세 분들까지 저렴한 회사가 B사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목하면서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에서 보장하는 담보들 암진단비, 유산, 뇌질환, 심장질환 이런 부분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다른 점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회사별로 납입 면제나 면책 감액 기간 이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면책 감액 기간은 제가 잠시 뒤에 상세하게 좀 알려드릴 거고요. 앞서서 0세부터 19세까지 저렴한 회사가 A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A사 같은 경우는 면책 감액 기간이 없습니다. 20대, 30대 분들도 성인인데 어린이 보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면책 감액 기간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납입 면제 조건에서 암, 유산,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겪으면 납입 면제예요. 근데 20대부터 30대 저렴한 B사 같은 경우는 15세 이상부터는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액 기간이 없고 납입 면제 조건에서는 A사와 조금 다릅니다. 암, 유산,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은 동일하지만 상해 질병 50% 이상 후유장애라서 A사보다 납입 면제 조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플랜의 장점을 하나하나씩 좀 만나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최대 30% 저렴한 보험료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보험료 낮추는 집집마다 보험료 낮추는 큰 숙제를 해오고 있다라고 한 만큼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점이 될 것 같긴 하는데 보험료적인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제도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면책이나 감액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러면 좀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까요? 네, 면책 감액이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넣은 보험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보험사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면책이란 부분은 보험사들이 보장 안 하는 기간입니다. 책임을 면하는 기간. 그래서 면책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 담보로는 바로 암진단비가 있습니다. 성인분들 같은 경우 암보험 가입하시고 90일이 지나서 암에 걸렸을 때 보험사들이 보상을 하고 있어요. 90일 이내에 암에 걸리면은 보상을 안 한다는 게 면책 기간입니다. 근데 A사 같은 경우는 0세부터 19세 분들이 저렴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면책 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액 기간이라는 부분은 암진단비 같은 경우 90일의 면책 기간이 지나고 1년 이내에 암에 걸리면은 보험사들은 암진단비를 50%만 지급합니다. 내가 암진단비 1,000만 원 가입했다. 1년 이내에 암에 걸리면은 500만 원만 보상을 하는 겁니다. 1년이 넘어야지 100% 보상하는 건데 생명보험사는 이 감액 기간이 더욱더 깁니다. 2년이 넘어야지 100% 보상을 하고
2년 이내이면 50% 보상하는 게 이 감액 기간이라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A사, B사 모두 다 감액 기간은 없죠. 어린이 보험에서. 근데 면책 관련된 부분 A사는 없지만 B사 같은 경우는 14세까지는 없지만 15세부터 30세까지는 이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 자녀의 나이가 어디에 속하는지만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0세부터 19세다. 그러면 이 연령대 A사가 가장 저렴하다 보니까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냥 A사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B사 같은 경우는 우리 20대부터 30대 분들 저렴하니까 성인보험에서 이 면책 관련된 부분 없는 회사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납입 면제 조건에서도 납입 면제는 우리 B사 성인분들 보험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성인 보험보다도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면책과 감액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보험에서 이건 또 필수로 요즘은 또 체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후유장애와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꼼꼼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플랜 안에서는 어떻게 또 만나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질병 후유장애란 어떤 건지를 좀 자세히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석훈 전문가에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질병 후유장애 왜 필요할까요? 질병 후유장애가. 우리 최근에 과천에 우리 아파트 청약 넣으신 분들 많으시죠? 주변 시세보다 10억이 더 저렴하니까. 당첨되면은 18억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당첨되면. 왜 넣습니까? 왜? 당연히 그냥 넣으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천에 청약 때 제가 그 기사 보니까 만점 청약자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만점 청약자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15년간 부양가족들과 집이 없어야 되고요. 부양가족이 6명이 되면 만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10억에서 8억 이상의 그 로또 청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합니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자, 질병 후유장애는 내가 어떤 질병이든 장애가 남아 있으면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유병자 보험들 많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기저질환 약을 드시는 뭐 저처럼 고혈압 약을 드신다거나 당뇨약 뭐 이런 약 드시는 순간 질병 후유 장애는 평생 가입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최근에 병력이 있으셨다 또 거의 가입이 불가능한 보장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질병 후유 장애가 대부분 이렇게 선천적으로 생길 거라 생각하는데 선천적인 질환은 이렇게 굉장히 낮고요. 대부분 이렇게 후천적인 질환과 사고로 내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손가락에 핀을 받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질병, 뭐 디스크 질환, 뭐 이런 것들부터 경미한 질환부터 큰 질환들까지 암으로 인해서 만약에 내 장기를 절제한다. 이거 질병적 당연히 사고입니다. 장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 보험에 왜 반드시 필요하냐? 어린이 자녀들은 당연히 기저질환 약 안 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건강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입 못하고 있는 이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린이 보험 안에서 필수적인 보장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것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이 플랜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가 가능한 건지 나이대별로 좀 살펴보면 더욱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중요하죠. 요거 3%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있어요. 있는데 50% 이상이라는 단어도 있고 80% 이상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거 의미가 없는 거죠. 내 몸에 50% 이상, 80% 이상 못 쓰게 됐을 때 주겠다라는 게 그거고요. 3%는 뭡니까? 내 몸에 3% 이상이 생겨도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게 바로 이 질병 후유장애 이 3% 보장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라고 이제 우리 자녀에게 이제 보장 어린이 보험에 넣어놨는데 우리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디스크가 발생했던 디스크 관련돼서 이렇게 또 나옵니다. 후유장애율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뭐 취직하고 사업하고 성공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 다 나오는 거고요. 자, 500만 원 받았으니까 4,500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각 질병과 장기마다 나오는 거예요. 암으로 인해서 우리 절제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또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암보험은 다 있으시잖아요. 암 진단비로 암보험을 기존에 있던 암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시고요. 실비보험으로 돈 돌려받죠. 2번 받으시죠.
시간이 지나면 장애율이 나오죠. 질병 후유 장애를 한 번 더 받는 겁니다. 3차 단계로 암에 관련돼서 3차 단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 진단비, 암 수술비, 뭐 방사선, 표적 항암, 그리고 실비, 마지막에 질병 이 후유 장애까지 해서 3단계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연금이 개인연금, 공적연금, 회사 퇴직연금 3단계로 보장이 되어 있죠. 질병 후유 장애가 그 마지막 단계를 할 수 있는 거고, 신장 투석, 인공관절 많이 하시죠, 그죠? 우리 어머님들 또 여성분들 인공관절 많이 하면 인공관절에 따른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비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거 받으시고 실비 처리해서 돌려받으시고 질병 후유 장애로 한 번 더 받으신다. 중복 보장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치매까지 이 질병 후유 장애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5천만 원으로 했는데 그 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담보라는 거죠. 과천에 8억짜리 아파트가 당첨이 되는 순간 18억의 시세가 되는 그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